네, 특검이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강제 구인된 최순실 씨.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 억울하다, 고래고래 고함을 쳤었죠. 하지만 다시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권 침해 등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말을 했고, 이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최소원뿐만 아니라 딸,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네, 이처럼 특검은 최순실 측 주장이 허위라면서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순실 측과 특검의 진실 공방 강대강 대결,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경재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이 조사 과정,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당했다. CCTV 공개해라. 이 얘기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독직 가혹행위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장이 있고 뭐 삼족을 그 참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검찰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사를 이거 녹화하죠. 녹화는요, 영상 녹화실에서 아마 그 최순실이 같은 경우는 거의 조사를 받을 텐데 네. 그런 경우라면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마 그 조사 직전에 이제 부장검사실 그 책임자 방으로 가서 면담으로 면담 방식이에요. 저 차 한 잔 놓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조사 직전에 예. 그때 한 얘기로 지금 보여진다면 그 방에는 CCTV가 없을 겁니다. 아니 설마 차 놓고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삼족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사실 여부는 이제 뭐 모르겠는데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선생님 남의 물건 이렇게 순간 이동하셨습니까? 이렇게 도둑놈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게 뭐-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는 훔치셨습니까? 하거든요. 이렇게는 안 하죠. 추궁하거든요. 추궁하는 게 이제 좀 불편하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자, 말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여 변호사님께 딴 거 좀 여쭤보게. 여기 지금 이경재 변호인의 주장은 12월 24일 날 그 했을 때 25일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네. 예? 그러고서 수사했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예. 김복준 교수 말대로 그냥 부장검사와 대담하는 때 그거는 예. 조사가 아니거든요. 예. 어떤 인터뷰식으로 그냥 그 마음도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그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말대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무시한 채 예. 변호사를 배제시키고 조사를 했다. 그건 큰일 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금 조사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피의자가 진술할 때 있죠. 예. 그 말 틀리고 이렇게 진술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옆에 그냥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거지. 어떻게 대답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못한다 하면요. 이거죠. 이게 검사나 경찰관이 알려고 하는 거는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변호사가 그걸 핸들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변호사들은 거기 개입합니다. 예. 그러면 그 검사가 제지를 하죠. 절침에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계속된다면 이경재 변호사님의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아마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경재 변호사가 자신의 참여권이 배제했다는 거. 근데 이 사건 같이 최순실 씨 같이 진짜 거물 아닙니까, 솔직히. 이 거물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예. 어떤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게
변호사가 처음부터 나가시오 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예. 그건데요. 이게 조사든 면담이든 뭐 조사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변호사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변호인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되시는 검사가 수사를 변을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협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잣대를 하면 베지 안 말고 된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사를 해보면요, 정말 이제 변호사님 예. 계시지만 엄청 밉거든요. 아. 조사 받다 보면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예. 피의자가. 예. 근데 그거마저도 변호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방해를 하는 예. 경우에는 몇 번 경고를 한 다음에 저 변호사의 내보낼 수 퇴장을 있다. 예, 아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직 가혹행위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독직 가혹행위. 그러니까 그 수사나 이런 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예. 어떤 가혹한 행위니까 예. 이 가혹한 행위라는 폭언이라든가, 거는 예. 폭언. 종류가 아주 많죠. 때린 것도 가혹한 게 네, 될 수 네. 있고 그다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네. 가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같은 대명천지에 뭐 피의자를 때리거나 하진 않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 이경재 폭언입니다, 변호사 이거. 말에 의하면은 삼족을 멸하고 이런 말을 예. 가지고 이걸 폭언이라고 본 거죠. 근데 제가 볼 자, 때는 예. 최순실 씨의 그 민주투사 코스프레나 대통령이 독립 언론을 찾아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를 포위 고립해서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호소,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네.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걸 보면 뭐 설날 대공세를 하는 건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 예. 내부에서 기획을 해서 그 법리 공방을 하지 않고 태블릿 PC라던가 내지는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라던가 그다음에 차은태, 고영태 등 물증과 심증 그리고 증인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것에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알겠습니다. 검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예. 재판부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흠집 내기 위해서 하는 지금 작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 이경재 변호인 측은 특검에 이런 게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에 통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현상 한번 직접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피고인과 최서원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제서 공동체라는 말을 알게 된 겁니다.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그런 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하고 확인에 응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제3기관 얘기 나오는데 특검은 지금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경재 변호사? 이건 뭐 CCTV도 없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최순실이는 당했다고 그러고 해당 검사는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걸 뭘로 하겠습니까? 두 사람 뭐 거짓말 탐지기 태우고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면담이든 조사든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조사 같으면은 예.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예. 증거가 충분하고 여기에 뭐 두말할 야지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면담 같은 경우 CCTV가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이걸 파악할 길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 이것이 훼손이 예. 돼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 본질을 배우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여론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근데요, 예. 제가 이제 사실 뭐 이 과정에서 특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궁금한 점 많아요. 왜 여태까지 부를 때는 뭐 건강상 이유로 안 나오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궁금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예.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라는 게 있으면 예. 그 변호인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형사 고발을 통해서 이 인물 진상을 규명해야지 제3기관에서 이것을 특검을 조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잘 모르겠으나 문제 있다면 형사 고발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자.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순실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통장 쓴 것을 자산 공유로 몰았다.
이런 얘기를 후회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만일 최순실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니 한 통장을 뭐 딴 분이랑 한 통장 같이 쓰시는 분 있으신 분 잠깐 예? 없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부부간에나 여보세요? 가능한. 부부도 아니죠. 이 이게 부분에 관해서는 예.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렇죠. EU, 아까 유럽 유로피언 공동체를- 유니언. 예, 예. 그거는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있죠. 계속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동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예. 것입니다. 대통령 돈이 당신 돈이고 예. 당신 돈이 대통령 돈 아니냐. 당연히 최순실 씨 강력히 부인했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대답 나올 물어봤겠죠. 때 물은 거 예. 이걸 가지고 지금 가혹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이게 뭐 경제 공동체는 이런 말은 있죠. 예. 최순실 씨가 그 말했건 안 했건 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떤 평가에 관한 문제지. 그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있죠. 예.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진짜 통장을 같이 썼다. 예.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통장 개설하기 싫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정말 가족 같은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평가하거나 검사가 평가하는 건 그렇죠. 아무 의미가 그건 없다는 거죠. 예. 그 통장을 같이 썼다는 것은 뭐 변호사님 말씀 간단하게 일리 해주세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결국 이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물적 예. 성립에 대한 부분이 정황적 증거로서 이 말이 아하.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적인 정황으로 결국 최순실과 예. 박근혜 대통령 한 몸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이것이 탄핵에 있어서 정권 공동체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석 자체를 그렇게 제가 드린 예. 말씀은 예.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뭐 그 예, 특검 예. 출연 했던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기다 했든 아니라 했든 증거가 상관없죠. 있어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예. 저걸 저거는 아무- 평가를 옷값을 같이 알겠습니다. 냈으면 옷값을 대신해줬으면 이건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한 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피의자의 인권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최순실 이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입학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